그러면은 음이온은 서로 전자를 받는 성향이 강한 아이들인 거죠. 그런 경우에 나도 전자 받아야 되고 쟤도 전자 받아야 되는데 줄 수 있는 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전자를 어떻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지. 줄 애가 없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관점에 가서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걸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겠죠. 자, 공유결합의 형성 보십시오. 자, 비금속 원자들 사이에서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서로 다 받으려고만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같이 써야 돼요. 그죠?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주는 거 너가 같이 가져.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을 형성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아예 이온을 만들어서 형성을 했다면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유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같이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전자를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같이 쓴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각각의 원자과 전자를 내놓아요.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은 쌍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걔를 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거를 공유해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2개 이상 비금속 원자, 우리 이온 결합할 때도 2개 이상 원소가 만난 것처럼 2개 이상의 비금속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된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당연히 표현을 하는 거겠죠. 자, 여기 그림에서는 염화수소 분자가 나왔는데 염화수소는 수소랑 염소가 각각 만난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한 개씩 만난 건데 전자가 한 쌍을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전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염소 같은 경우 전자과 전자가 7개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전자를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자, 그랬을 때 얘는 하나를 내줄 수 있는 아이고 얘는 하나를 내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전자를 하나를 주고받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결합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을 지금 몇 쌍을 만들었냐면은 2쌍을 만들어가지고 2쌍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3쌍을 공유하는 결합을 삼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쌍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아나수, 여기 그림이 어디 갔어? 여기 그림 어디 갔냐? 너의 책에는 있겠죠? 갑자기 책에 그림이 없네요. 깜짝이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봤을 때 내용에서 이중결합 있는 거는 요거 N2는 요거는 삼중결합이죠. O2는 이중결합입니다. 요건 단일결합. 산화탄소도 단일결합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봐주시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분자로 존재해요. 우리 이온결합 물질은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녹는 끓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로 존재했죠. 자, 그리고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고체나 액체에서도.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랑 고온결합 물질 성질을요, 항상 비교를 같이 해요. 이온결합 물질은 이랬는데 고온결합 물질은 이렇구나.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를 가끔 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근데 고온결합 물질 중에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번에는 이상하게 원자를 물어봤네. 자,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해서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하는 경우가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를 우리 공유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결정이라는 단어 이혼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3차원적으로 규칙적인 배열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물론 이온결합 물질에서 이제 결정이라고 하는 건 3차원적으로 규칙적인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규칙적인 배열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걸 결정이라고 표현할 건데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결정을 공유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특징은요, 다 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녹는 점, 녹는 점 매우 높고요. 단단한 물질입니다.
다이아몬드도 그렇고요. 탄소도 그렇고요. 자,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알고 있도록 되게 비싼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가운데 탄소로 볼까요? 다이아몬드 하나가요. 4개의 탄소랑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 수학적으로 보자면은 정사면체 구조예요. 그죠? 정사면체 구조. 굉장히 강하게 결합한 3차원 그물 구조예요. 그래서 녹론점 모연점이 되게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대로 흑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탄소 보시면요. 얘는 아까 있는 구조랑 좀 다르죠. 다이아몬드는 정사면체 구조인데 흑연은 지금 정사면체 구조가 아니라 지금 평면 육각형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육각형 구조지요. 평면을 정육각형 명은 층상 구조예요. 하나 층, 2개 층. 그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층과 층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필을 써가지고 연필심이 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공유로 이루어지긴 해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탄소는 14족. 이거 왜 이렇게 써죠? 14족 원소지요.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어요. 원자과 전자 4개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탄소화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전자가 이제 가장 많이 결합을 할 수 있는 결합선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탄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1단에서 얘기를 하고 나왔었는데 지금 가장 가운데 있는 아까 탄소 봐주셨으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하나, 2개, 3개만 결합하고 있죠. 전자를 3개랑 같이 공유 결합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전자가 하나가 있거든요. 전자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전자가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유일한 금속입니다. 금속 아니고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요. 여기 앞에 고체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공유결합을 이루는 물질인데 하지만 흑연은 예외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3단원 처음에 이온 결합할 때도 뭐 예외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외울 건 아니지만 예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예외성 있는 걸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근데 뭐 선생님이 뭐 앙금에 대해서도 앙금 우리 다 외울 거 아니라고 표현했지만 이 아이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흑연은 꼭 예외성 가지는 물질로서 문제에서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은 꼭 이해를 해주세요. 자, 뒤쪽 넘겨보시면 석유화 같은 경우에는 규소, 탄소 밑에 있는 아이였던 거죠. 원자를 중심으로 산소 원자 4개가 삼연체 모양으로 결합해서 다이아몬드랑 비슷한 그물 구조 물질입니다. 그죠? 보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입에는 산소랑 수소가 반복적으로 구족이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것도 공유결합 물질과 비슷한 부적 물질이다. 얘도 단단한 어떤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돼요? 이런 것도 있구나 확인을 좀 해주시라 라고 여기서는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란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온결합 물질도 있고요. 고온결합 물질도 있습니다. 화학식 찾아보고 이온결합 물질이냐, 뭐 고온결합 물질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제습제는 염화칼슘이에요. 우리 손소독제는 에탄올이죠. 유리제장도는 메탄올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게 이온결합 물질인지 어떤 게 고온결합 물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일단 한글로 써드렸고요. 이 한글 써드린 걸로 너네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충분히 1단원, 2단원, 3단원 배우면서 요거 화학식 한 번씩은 다 배웠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탄소 동소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다이아몬드, 흑연도 나왔는데 동소체라고 하는 말을 또 생소하게 들어보셨어야 돼요. 자, 동소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자의 배열이 달라서 서로 성질이 다른 물질입니다. 한 가지 원소로.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쌍둥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다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동소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 그래핀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플로렌도 탄소의 동소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지금 어떤 활용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분자 구조물을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따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인데 요런 거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되시죠? 자, 마지막. 금속결합이래. 공유결합이었어요. 마지막은 금속결합입니다. 자, 금속결합은요, 금속 원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금속 원소 결합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금속결합은요, 좀 되게 특이해요. 자, 비금속 원소에서는 고운결합, 그죠? 이제 금속 원자 사이에서 어떤 결합이 형성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금속 원자 자체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전자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요. 수많은 금속 양이온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금속 양이온들을 혹시나 혼자 놀아다니게 하지 않고요. 금속 양이온들이 서로 결합하게 하는데 라고 표현을 여기서는 합니다. 그죠? 되게 특이하죠?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금속 양이온들을 서로 결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죠? 어쨌든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기적 인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유로운 아이들,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당연히 형성이 되겠죠. 그랬을 때 금속 결합이다 라고 하는 게 형성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금속 결정이라고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자, 금속 양이온이 존재하고요. 금속 양이온에 자유로운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금속 결정의 전자 바다 모형, 왜냐면은 전자들은 자유로운 아이들이니까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전자 바다 모형 금속 결정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매우 크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 예터 주면은 반대 전하를 끈 전자들이 반대 극으로 끌려갑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죠. 마찬가지 에너지를 전달 잘하기 때문에 열 전도성도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거 금속의 성질입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넘어갔을까 이거 세로로? 자, 그리고 또 넘겨주셔서 연성과 전성이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지요. 자, 왜 연성과 전성이 크냐라고 했지만 자유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을 유지해준다라고 얘기하죠. 결정이 부서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온 결합에서는 결정이 부서졌어요. 그죠? 층간층간 반발력에 의해서 결정이 부서지면 층간 미끄러짐이 나타난다라고 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자유전자들이 이동해가지고 조금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결정이 부서지지 않고 연속 결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큰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높고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단단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알칼리 금속이 조금 녹는 점이 낮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은이라고 하는 아이는 유일하게 액체 상태다 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결합의 상대적 세기 비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세 가지 배웠어요. 화학결합은 지금 이온결합이 있고요. 공유결합이 있고요. 지금 세 개 맞죠? 금속결합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자, 밑에 표를 봤어요. 몇 가지 고체 결정의 녹는 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 칼슘, 알루미늄. 자, 이것들이 각각 이온 결정, 고온 결정, 금속 결정으로 비교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입니다. 자,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 중에서도 얘는 공유 결정이지요. 자,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은 산화 지금 나눌 수 있지요. 이거 이온 결정입니다. 자, 산화칼슘, 그냥 칼슘, 알루미늄 이거는 금속 결정이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봤더니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각 고체 결정의 녹는 점으로 상대적 세기를 비교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녹는 점과 상대적 세기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더니 녹는 점이 얘가 굉장히 높네요. 그럼 얘는 녹는 점이 낮아요. 자,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결합력.
결합력이 세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농도점이 높으니까 공유 결정의 결합력이 가장 세다. 그죠? 공유 결합의 결정력이 가장 세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 결정,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의 결합력이 가장 작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지요. 되십니까? 물론 중간중간 예외성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표를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결정은 모든 원자가 강한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물질로 목록이 매우 높더라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온결정 양이온 음이온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물질이고, 금속결정은 금속 양이온이랑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적용된 거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정 이온물의 화합물 세개가 강할수록 결정의 농점이 높다라고 하는 우리는 결론을 얻었더라라고 해서 그래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자, 문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습지 55페이지입니다. 공유결합 보시지요. 자, 공유결합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금속 원소가 둘이 만났을 때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자의 원소들이 아니고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자, 전자쌍을 공유할 건데, 자, 이 전자쌍을 공유할 때 자, 어떤 전자쌍을 공유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요게 뭐 하나 내용이 빠졌어. 그죠? 전자쌍을 그럼 어떤 걸 공유하냐라고 할 때, 저 홀전자라고 표현하는 거. 자, 우리 주기율표 그리고 얘기하고 아니면은, 오비탈 했을 때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홀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원자과 전자 중에서 우리 방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뭐 1s, 2s, 뭐 2p에서 이렇게 방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짝 지은 전자도 있었고 짝을 안 지은 전자들도 있었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홀전자라고 표현해요. 그죠? 자, 이것들을 홀전자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공유결합할 때는 저 홀전자들을 이용합니다. 짝을 안 지은 아이들이요. 자, 홀전자를 내놓아요. 홀전자가 있으면은 홀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전자쌍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을 할 때에는 항상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요, 홀전자가 있어야지만 그 홀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고 그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금속 원소는 14족에서 17족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이온결합에서 얘기하는 16, 17족보다 조금 범위가 늘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14족에서 17족 플러스 수소를 꼭 까먹으시면 안 돼요. 수소도 비금속 원소예요. 수소를 꼭 까먹으시면 안 돼요. 수소도 비금속입니다 라고 하는 거 주기율표성에서 왼쪽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얘네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항상 그랬던 거였어요. 안정해지려고. 자, 비금속 원자들이 서로의 홀전자를 내놓아서요, 전자쌍을 만들고요. 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족인 18족 원소랑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볼까요? 수소 분자를 만들 거예요.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가 하나씩 있지요. 자, 그러면은 수소 원자는 하나씩 홀전자가 있기 때문에 너 하나 나 하나 홀전자를 서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전자쌍을 만들 거예요. 한 쌍의 전자쌍을 만들죠. 그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얘는 공유 결합 한 쌍을 만들어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수소 분자, 그래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더라. 이번엔 두 번째, 물 분자를 만들 거예요.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건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가 하나 있고요.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가 가장 바깥에 6개 전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듯이 6개 전자에 지금 보시면 1s에 2, 2s에 2, 2p에 4개지요. 방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얘는 지금 홀전자가 두 개인 거예요. 지금 사실 결합자리가 여기 결합자리가 둘이가 빈 거지요. 자, 그래서 나 지금 하나 지금 줄 수 있어. 나 지금 하나 부족했어. 그러면은 홀전자 하나 있으니까 내가 하나 줄게. 그러면은 하나 줄 테니까 우리 공유 전자쌍 만들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여기 조금 지울까요? 자, 마찬가지 이쪽에 나도 전자 하나 부족해. 그죠? 이쪽에 있는 전자 나도 하나 부족하니까 우리 공유 결합 전자쌍을 만들어 볼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공유 전자쌍 한 쌍, 이쪽에 공유 전자쌍을 한 쌍 만들면 수소는 요렇게 수소 분자 물 분자 만들 때 헬륨의 전자쌍 배치를 가지게 될 거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네온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환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얘네 지금 안정환 분자 형성되었습니다. 옥텟 규칙 만족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돼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각각 한 쌍을 가지고 있는 물 분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이 또 네 쌍이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도 존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되셔요? 확인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뭐 단일결합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이중결합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삼중결합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인가 삼중결합인가 단일결합인가 라고 하는 걸 헷갈릴 수 있겠죠. 자,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소라고 하는 원소랑 수소라고 하는 원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을 몇 쌍 공유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실 거예요. 자, 수소라고 하는 원소랑 수소라고 하는 원소 사이에 지금 전자쌍을 한 쌍 공유했죠.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이에요. 마찬가지 산소라고 하는 원소랑 지금 수소라고 하는 원소 사이에 한 쌍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한 쌍 공유한 거죠. 그래서 얘는 서로 한 쌍 공유했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에요. 맞아요? 자, 뒷장 넘겨보시면 산소 원자가 지금 전자쌍을 몇 쌍 공유했어요? 한 쌍, 두 쌍 공유했죠.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전자쌍이 두 쌍 공유되었어요. 이런 돼지처럼 그렸네요. 요거는 이중결합이에요. 그죠? 단일결합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할 때, 이중결합은 원자가 두 개 전자쌍을 공유할 때, 원자 간에, 그죠? 삼중결합은 세 개 전자쌍을 공유할 때 우리 삼중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 간에 몇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죠? 반대로 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은 비공유 전자쌍도 있겠구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1번 다중결합의 결합수가 많아져. 결합수로 다중결합이라고 하는 건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결합수가 많아진대요. 그러면은 원자 사이에 힘이라고 하는 게 커진다는 거죠. 그럼 결합 길이는 짧아지겠죠. 결합력이 세집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겠지요. 잡아당기는 힘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번 그래프 나왔네요. 우리 이온결합에서도 봤던 그래프예요. 그죠? 자, 그래프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고온결합 형성할 때 핵과 전자들 사이에 당연히 인력 반발력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가 그럼 어떨 때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이거 또 두 번 나왔지요. 요거 말 지우세요. 자,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온결합이랑 똑같아요. 그래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 읽을 때는 이렇게 거꾸로 가게 읽어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지점, 하나, 두 개, 지금 여기서 4개 지점이 나왔네요. 4개 지점 나와도 우리는 큰 문제 없지요. 봐야 될 건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 그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숫자도 나왔네요. 우리 왜 숫자가 나왔을까? 왜냐면 얘는 수소를 줬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를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얘는 수소를 줬기 때문에 숫자가 2개가 뗄름 나왔네요. 외울 건 아닌 거죠. 자, 어쨌든 수소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인력 반발력이 거의라고 했습니다.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자 사이에 뭐가 더 작용이 커져요? 인력이 좀 더 커진다 그랬지요. 자, 말씀드렸지요. 인력도 작용하지만 반발력도 작용해요. 근데 반발력. 반발력도 작용하지만 인력이 반발력보다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시즈함 오메가 되면은 수소 원자 거리가 지금 얼마만큼 됐어요? 74pm 정도가 된 거지요. 그죠? 74pm 정도가 됐더니 에너지가 얼마가 되었어요? 가장 낮아졌죠. 에너지가 최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배웠느냐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수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문제에서는 수소라고 나왔지만 그래프에서는 지금 다른 문제에서는 수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리를 찾으면은 그때 이제 분자 안정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됩니다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분자가 형성된 거고 공유 결합이 형성됐습니다라고 우리는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죠. 모랑모랑 인력과 반발력. 자, 그리고 나서 더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조금 더 불안정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한번 봤던 거라서 충분히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74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나왔는데 우리도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결합 길이, 그 다음에 공유결합 반지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똑같은 원자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두 원자였기 때문에 반지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74만큼이고요. 두 개 나누면 얼마예요? 37만큼인가요? 계산도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가 시험 문제 아니네요. 그죠? 결합 에너지는 화투 가서 배울 거니까 보지 마세요. 그냥 넣어놓긴 했는데 자, 어쨌든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거는 앞의 내용과 연관된 거니까 충분히 앞에 이온 결합을 이해하셨으면 뒤에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보세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요, 성질이 상태가 좀 다양해요. 어떤 거는 기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고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액체로 상태가 좀, 그러니까 앞에 이온 결합 물질은 거의 고체 상태였어요. 근데 얘는 좀 상태가 좀 다양하긴 합니다. 자,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독립된 분자 형태로 존재해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결정으로 독립된 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합물 형태였죠. 결정 형태, 덩어리 형태라고 표현했는데 얘네는 독립된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특징 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분자들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 배열되는 기준 결정이라고 표현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분자 결정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자, 얼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고체가 되면 얼음이죠. 드라이 아이스, 요거 좀 어려운 말 우리 분자성 고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얘네 좀 특이하네.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요거 대표적인 승화성 고체죠. 승화라고 하는 거 뭐죠? 우리 일반적으로 얼음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되죠. 드라이 아이스는 물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액체가 되진 않죠. 바로 기체가 되죠. 아이오딘도 마찬가지. 바로 형태가 변화가 두 단계 떠는 걸 우리가 승화성 고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자, 공유결합 결정 물질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분자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원자로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조금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분자 결정을 많이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원자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봐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원자 결정에 대한 내용만 실제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다이아몬드 흑연만 가지고 지금 책에서는 문제를 다뤄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분자 결정,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가지고 아마 문제를 풀이를 좀 하는 경우의 수가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분자로 이루어진 것들, 그 다음에 얘는 원자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공유결합을 함에 있어서 분자 상태가 공유결합되어 있느냐, 원자 상태가 공유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성질이 조금 많이 나뉘게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다이아몬드 흑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석영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자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얘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공유결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붙였구나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덩어리, 결정 형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아니에요. 우리 분자라고 하는 건 독립적으로 하나씩 떨어뜨려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 분자, H2O 하나 덩어리 할 수 있지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은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정 형태입니다. 그죠? 독립된 분자가 아니라 거대 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독립된 분자로 존재하는 아이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유결합 물질인데 이런 성질을 가졌네? 라고 하는 게 예외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외성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많이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정이 이제 부스러진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이 조금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분자성 고체도 그럼 여기 이름 좀 봐서 줄까요? 분자 결정이라고. 밑에 분자 결정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쉽게 부스러져요. 쉽게 부스러진다고 하는 거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분자가 힘이 약하다는 소리인데, 다이아몬드 부실 수 없어요. 아까워서. 엄마한테 혼날걸? 돈 주고 샀는데. 자, 공유 결정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결합이 강해요. 힘이 좋아요. 한마디로 분자라고 하는 건 덩어리와 덩어리, 간 떼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원자는 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원자, 간의 힘이 더 세단 소리예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끊어내는 힘, 한마디로 생각하시면 HOH라고 하는 물이 있잖아요. 자, 근데 물은 산소랑 수소랑 산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물 분자가 여기를 끊어내는 거, 그죠? 이 끊어내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자 결정이라고 표현할 건데, 실제로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 간의 힘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분자 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공유 결정에서 힘은 요 힘에 해당해요. 어떤 의미신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분자 결정에서의 원자 간 힘도 굉장히 세지만 분자 결정 자체는 분자와 분자 간의 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이 조금 분자 결정은 공유 결정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니은번 용해성 보세요. 빨간색으로 해야지. 자, 용해성 대부분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잘 녹았는데. 그죠? 자, 대부분 물에 녹지 않아요. 물론 예외도 있다. 항상 예외는 있다. 누가 있냐면 화장실 냄새나는 그 아이요. 암모니아. 아모니아는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에 되게 잘 녹아요.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잘 녹지 않더라. 일반적으로. 자, 디귿번. 전기전도성이 없다.
고체, 액체에서. 자, 일반적으로 고온결합 물질은 거의 기체 상태가 없어요. 기체 상태에서는 물론 전기 전도성을 따질 수도 없어요. 기체는 왜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되어요. 자, 근데 얘 예외 되게 중요해요. 이 예외는 꼭 알아두셔야 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예외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요. 흑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외 흑연은 외워야 돼요. 전자가 이동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4개, 전자가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흑연은 전자가 3개 사용되고 있어서 전자가 하나 남아요. 남는 전자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흑연은 전기 전도성에서 무조건 예외. 얘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예외입니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분자 결정과 동요 결정을 또 나눠놨네요. 자, 녹는 점, 끓는 점, 분자 결정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 고온 결정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결정이 부스러짐과 녹는 점, 끓는 점은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 분자 간 결합력은 약해요. 원자 간 결합력은 강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급장 넘겨서 금속 결합입니다. 자, 금속 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이랑 자유전자, 여기는 그냥 전자라고 해주시면 안 되고 아주 자유로운 아이들 자유전자라고 해주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렸어요. 이 자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제 옆에 조그만 글씨 나왔는데 자유전자라고 나와 있어요. 금속 양이온이 되면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이요, 자유롭게 이동할 건데요. 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속 양이온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지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자유전자는 한 원자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원자들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금속 양이온들의 반발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 결합상에서, 공유 결합상에서의 그런 원자들이랑은, 전자들이랑은 조금 다른 성질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이름을 아예 다르게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되게 특이하죠. 어쨌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자유롭게 이동하는 아이들입니다. 그죠? 일정하게 유지도록, 근데 이 아이들 자유롭게 완전히 날아가진 않아요. 거리상으로는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얘 또한 결정이라고 해서 금속 결정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자, 성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보시면요. 첫 번째, 빛이 나요. 반짝반짝. 은백색 광택. 물론 은백색이 아닌 것도 있어요. 금 같은 건 금색이죠. 자, 금속 표면의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인데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전기전도성이 있지요. 전기전도성 굉장히 큽니다. 왜요? 자유전자 때문이죠.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열전도성 굉장히 커요. 금속 과하면요,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건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인접한 자유전자랑 금속 양이온이 열에너지를 전달을 잘 해요. 그래서 금속 결합력이 높으면 녹는 점이 높아요. 요건 또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연성과 전성도 있어요. 크대요. 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엿가락, 뽑힘성. 전성, 파전, 늘림성.
잘 늘어나고 잘 뽑혀요.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나기도 해요. 변형이 쉽다는 거지요. 돼요? 얘는 왜 그래요? 또 자유전자 때문에. 다 모르면 자유전자 때문이라고 때려 맞추세요. 그죠? 금속 결합 유지가 됩니다. 녹는 점 끓는 점 높아요. 그래서 고체예요. 자, 어쨌든 얘는 어떤 힘 때문에 그래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아까 전기전자, 우리 책에서도 봤듯이 전기전도성 했을 때 전자들이 이동을 한다 그랬죠. 바른극으로. 그때 우리 알고 있죠? 양이온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전자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 가지 비교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결합의 세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 중에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할 건데, 자, 실온에서 고체 상태 물질을 얘기할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고체 상태인 물질 중에서 비교하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 물질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공유결합이 조금 일반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 그리고 금속결합 물질이 화학결합이 조금 셉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자, 화학결합 세기가 강할수록 녹노점이 높아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봤던 그 그래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이거 벤다이어그램 아닌데? 이거 뭐지? 수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흐름도? 무슨 표? 몰라요. 하여튼 이런 표 같은 걸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거 구멍 뚫어 놓으려고 했었는데 구멍을 안 뚫어 놨었네요. 그래요. 어쨌든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까지 문제 풀었어요. 몇 반에서 안 풀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누구 반인지 모르겠네요. 자, 6번 보시면 2개 이상 비금속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해 성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전자쌍 1개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단일결합, 2쌍 결합하는 건 이중결합, 3쌍 공유결합하는 건 삼중결합. 7번에 공결합 물질을 이루어진 물질이 예외적으로 고체상 두수 전기전도성이 있다. 흑연. 규소 1개 원자 중심으로 산수 4개가 석영,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정사면체 다이아몬드. 누구랑 누구 사이에 적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금속결합. 그러면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 그죠? 금속이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이 매우 크고 전성 때문 높은 거는 자유전자 때문이죠. 결정을 이루는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녹노점이 높다. 되시지요? 수업이 좀 길었네요. 미안해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